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왜 기독 학부모 운동인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기독 학부모 운동을 통해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의 변화를 제안한 이번 컨퍼런스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프랑스가 급진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는 모스크를 전격 폐쇄했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좋은 교사 운동 임종화 대표에게 좋은 교사 운동의 비전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각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또 다른 우려를 갖게 합니다. 대북 제재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재차 입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평화를 역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북한은 물론 강대국들과 국제사회 모두가 그 대답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이러한 위기의 첫 번째 요인으로 부모를 꼽고 기독 학부모 운동을 통해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인 박상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기독 학부모 운동을 수십 차례 언급했습니다. 왜 기독교 학부모 운동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상진 소장은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 즉 다음 세대 위기의 제일 원인은 바로 부모, 그중에서도 어머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은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주일에 교회 대신 학원에 보내는 사례가 많다며 부모 자신이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변해야 교회 학교가 변하고 다음 세대가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는 부모를 깨워서 믿음의 부모로, 기독 학부모로 세우는 운동이고요. 박상진 소장은 교회 교육의 새 판을 짜기 위해 기독 학부모 운동이 필요하다며 기독 학부모 운동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독 학부모 운동은 신앙유산 물려주기 운동을 비롯해 가정예배 운동과 기도 운동, 주일 성수 운동과 교육시민 운동입니다. 박 소장은 기독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운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가정예배 운동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정의 지성소를 회복하는 운동이고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다음 달 기독 학부모 운동을 위한 기독교 학교 지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교계 지도자 및 기자 간담회, 지역 대표자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고 6월 5일과 6일 이틀간 제1회 기독 학부모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최근 강원도 교육청이 기독교사들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 선교회와 성서 유니온 교사 모임 등 12개의 연합체가 모인 좋은 교사 운동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교육청의 징계는 관련법이 불명확히 일어난 사건이라며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전도 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음사역은 과거에 비해 위축되고 있어 지혜가 요구된다며 시대 상황에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복음사역을 위해 교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혼란스러운 나라의 문제의 배경에는 경제적 요소가 있으므로 그 해결책은 동반성장이라며 현 시국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 배를 타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가난한 사람이 잘 돼야 대기업과 부자들도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홀리시즈 교회 서대천 목사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23년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진행해온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6월 8일 제1200회를 맞아 일산 킨텍스에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국구세군 안산다문화센터가 최근 안산 단원보건소를 찾아 희귀 난치병에 걸린 환우에게 생활비를 전달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지난 10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2월 원래회를 개최하고 고 김치선, 이성봉, 한경증 목사 등 신앙의 선배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한인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가 지난 8일까지 빛과 소금교회에서 제5차 총회 및 대회를 열고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대처 사역자들의 화합과 결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충신교회가 지난 11일 충신교회 본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와 함께를 주제로 60주년 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야 하는 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무슬림을 향한 배타적인 시선인데요. 미국의 한 교회는 무슬림 난민 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안전하게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may look like a regular prayer meeting, but those being prayed over might surprise you. A Muslim family recently resettled from Syria, who left their country when ISIS invaded their hometown and gunned down many of their neighbors. The family buried their 16-year-old son alive for hours during the raid to protect him from being forcibly recruited to the terrorist organization. Pastor Dave Schmidgall and his wife Kate met the family shortly after they arrived in the U.S. They spoke no English and were placed in the expensive city of Washington, D.C. The resettlement agency covered expenses for only 3 months. The father, Bashir, once an electrician, now feels helpless. In Syria, he was very strong. He was a provider. He had a sure skill set and a profession. Here, he feels lost. Across the nation, 73%, just the general population, avoids or is uncomfortable with conversations with Muslims. It takes a little bit of risk to cut past the rhetoric and the opinions to get involved in areas that are controversial, but there are people behind these topics and these issues. Lead pastor Mark Batterson found that out after his wife returned from a refugee missions trip. Her heart started to break for what I believe breaks the heart of God. And when your wife has a heart for something as her husband, you get a heart for it. Pastor Batterson believes if churches move past the politics, they could change the course of this crisis. Sometimes we confuse political issues with biblical issues. My hope and prayer would be that the church would recognize this is one of the greatest crises of our generation, and how we respond to it might just define our future as the church. NCC plans to host more Listen and Learn events with different refugee families in the future. As for Bashir, he started a handyman service with the help of Kate in hopes of one day becoming self-sufficient in America. Reporting from Washington, Abigail Robertson,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프랑스는 급진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는 것으로 판단된 모스크를 전격 폐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건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파리 선한장로교회 김마리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마리 목사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가 급진 이슬람 교리를 전파한 모스크에 대해 전격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에서 한 35km 떨어진 엑성-프로방스라는 도시의 한 모스케가 프랑스 국가헌법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에 폐쇄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모스케는 매주 금요일에 한 300명 정도의 신도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들 중에 테러를 시도하려는 요주의 인물들이 출입하고
또 주변 빈민가에 집중적으로 급진 이슬람 전도를 선동하였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폐쇄 결정의 원인으로는 모스크의 지도자 이맘의 급진적인 이데올로지 사상과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증오와 폭력과 또 테러 행위를 주장하는, 그래서 공공 질서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기에 폐쇄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모스크에 대한 폐쇄 결정을 내린 일이 있었나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5년 11월 13일에 130명의 희생자와 400명의 부상자를 내었던 파리 테러 사건 이후에 테러에 대한 국가 긴급 비상 사태가 선포되면서 지금까지 20여 개의 모스크와 기도처소가 폐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6일에 파리 남쪽 40km 떨어진 이블린에 한 500명의 신도가 모이는 모스크가 폐쇄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20일에는 한 600명의 신도가 모이는 파리 외곽의 파리 근처의 샌드니 지역의 모스크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폐쇄 명령을 받은 액성-프로방스의 모스크는 사실 남불에서는 처음 폐쇄된 경우이기도 합니다. 네. 프랑스도 테러의 악몽을 지울 수가 없는 곳 중의 하나인데요. 테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여전히 진행 중이겠죠? 네. 과거에는 많이 볼 수 없었던 군인들의 무장한 모습을 파리나 근교 도시에서 이제는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과 또 공공장소에서는 소지물 검색이 강화되고 여성들도 가방을 열고 검사를 받고 출입하는 것이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유분명한 프랑스 사람들이 불평 없이 잘 인내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테러 현장이었던 레스토랑과 노천 카페에서 또 다시 식사하고 즐기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의 말처럼 프랑스는 테러가 무섭지 않다, 또 테러가 프랑스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테러리스트에게 은연중에 시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것을 좀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에서 가장 보수 국가로 취급받는 프랑스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모든 사회 저변에 깃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같이 인본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테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노력이 선한 결과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성과 지식 그리고 영성을 갖춘 자녀로 키우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졸업과 입학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좋은 교사 운동 임종화 공동대표님 모시고 교육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졸업식이 한창인 때인데요.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는 봄방학이죠. 대표님도 현직 교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서울에 고등학교 교사로 있고요. 네. 현재는 좋은 교사 운동 사역을 위해서 휴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졸업, 그리고 종업,
그리고 또 내년 올해 새학년 준비 때문에 가장 정신없고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용화 선생님은 좋은 교사운동 공동 대표직을 맡고 계신데요. 좋은 교사운동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좋은 교사 운동은 복음의 능력으로 교육을 회복하자라는 모토로 만들어진 기독교사단체입니다. 네. 1998년도 제1회 기독교사 대회를 통해서 시작됐는데요. 이 운동을 통해서 학원 복음화 사역뿐만 아니라 네. 교사의 교육 실천, 그리고 대안적인 교육 정책, 그리고 수업과 생활 지도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독 교사대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좋은 교사 운동은 사실 여러 기독교 단체들의 연합 모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방학 때 수련회로 모이는데요. 저희가 98년도부터 2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모든 기독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네. 교사로서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이 시대에 어떤 게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공유하는 가장 큰 저희들의 축제장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기독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라 할까요?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제일 큰 어려움이신가요? 네, 저희는 기독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이라는 정체성이랑 교사라는 것이 같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시대적으로 교육도 위기라고 얘기하고 네. 교회도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위기가 저희에게도 위기일 수 있는데요. 교육적으로는 점점 아이들이 공부가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공부에서 도피하고 싶어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처럼 관계를 맺는 것과 갈등 해결하는 것들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위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고민이라서요. 최근에 저희들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 무너진 교육 어떻게 할 때 가치를 저희가 몇 가지를 골랐는데요. 첫 번째로 배움의 기쁨이라는 가치, 그 다음에 평화로운 관계라는 가치, 소명의 발견이라는 가치를 회복해야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학원 복음화 사역들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맥락에서요. 배움의 기쁨을 위해 저희가 수업 코칭이라든지 이런 수업적인 것들 연구하고 있고요. 네.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저희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것들을 제안해서 그것도 실천 연구하고 있고요. 네. 소명의 발견이라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진로교육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학원 복음화 부분은 이 시대에 맞는 어떻게 학원 복음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아예 방학 후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토요 학교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성과 지식, 거기다 영성까지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사운동 회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학교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바꾸고 싶어서 그러니까 혁신학교 형태로 해서 경기도의 덕영중학교라든지 네. 인천 신흥중학교처럼 한계가 있지만 그 속에서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하나 있고요. 제도권 내에서 네네. 바꾸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가치를 좀 담아낼 수 있는 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만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의 소명중고등학교라거나 금산의 별무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 없이 선생님들이 만드신 학교인데요. 네. 이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라거나 또 생활도 방식이라거나 사회를 바라본 눈이라거나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소리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연구한 거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고 실제로 좀 배출된 아이들이 새로운 지금 기독교의 리더로서 성장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정치권에서도 학제 개편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가 현장에서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선을 앞두고 지금 다양한 정치권에서 지금 교육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학제 개편 같은 경우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알파고에 나오면서 미래 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의 형태에 대한 고민의 하나로 좋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 현재도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있는 어떤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공간의 자체에 아주 세밀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까지 함께 나가지 않고 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로 나가게 되면 훨씬 더 학교가 혼란스러워질 염려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정치권에 제안하는 것은 그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는 특히 세밀하게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상황과 교사들의 어려움들을 잘 듣고 네.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수익을 좀 많이 들었으면 네, 좋겠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앞서 뉴스에도 잠깐 보도했습니다만 최근 강원교육청에서 종교 편향 교사가 고발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교사 운동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도 가셨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그 학원 복음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저에게 중요한 본질적 사역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맞는 복음 전하는 사역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네. 저희는 굉장히 그래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학기 초 처음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대하고 네. 실력 있게 대해서 먼저 우리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 얻은 이후에는 학생의 자발성과 부모의 동의에 근거해서 그리고 네. 현재 법적 인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너무 불필요하게 자극을 주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들은 오히려 그런 사역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네. 게 저희 입장이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게 하지만 본질은 충실하게 네. 그리고 지혜롭게 학부모 사역을 하자라는 것들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네. 바람직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같은 지향점을 갖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바람직한 교육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고 이후에 굉장히 미래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거기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저는 교회에다가도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처럼 경쟁하고 입시를 위주로 하고 주입식 암기 교육은 이미 이 시대를 뒤떨어진 교육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최근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쉼을 허락하고 여유를 주고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이다라는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교회도 그 흐름에 맞춰서 교회 교육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좋은 교사 운동이 교회와 함께 쉼 있는 교육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자는 맥락인데요. 특히 이건 저희가 볼 때는 교회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을 좀 사회에다가 제가 제안을 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고 여행이라거나 체험들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겁니다. 네. 좀 그래서 저희와 그 교회가 함께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과 어떤 역량들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합의가 된다면 좀 굉장히 교회 학교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네. 또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해 봅니다. 네, 학교와 교회 현장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군요. 네네. 네, 이제 새 학기를 맞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하고 배우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바지 추위가 물러나고 이번 주는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일교차가 매우 클 거라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